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0문제 정도이고요. 한 문제당 2분 정도씩 배정을 해서 40분 정도에 끝낼 예정입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표시하면서 풀으면 좋다라고 얘기해 줬죠. 대기 옳지 않은 것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다. 맞죠? 2번 여러 가지 기체로 되어 있다. 맞죠? 3번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러 가지 기체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질소와 산소라는 이야기고요. 4번 아르곤과 이산화탄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량이지만 포함되어 있죠. 4번이 틀렸네요. 5번 지표면에서 약 1000km까지 분포한다라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부터 4번까지 문제는 대기권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A에서 D 중 오존층이 존재하는 곳에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존층은 성층권에 분포하죠. 성층권에 분포한다. 자, 기호로는 어디죠? B번이 되겠습니다. 오존층이 있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자외선 뭐라고 했습니까? 울트라, 매우 강하다라고 얘기해 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UV 차단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성층권은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상승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죠? 3번 A에서 D 중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층을 모두 찾아 쓰시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대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류권과 C번에 해당되는 중간권 두 곳이 모두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설명해 주면 대류권에서는 수증기가 존재하니까 기상현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중간권에서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충 설명도 해주었죠. 4번 가보겠습니다. D층을 설명한 곳, D층. 그림이 보이지 않는데요. D층은 맨 위에 있는 열권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기억, 비나 눈 등의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기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해 줬죠? 공기의 모습, 즉 날씨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열권이 아니라 어디죠? 이것은 대류권이 되겠습니다. 기억 틀렸네요. 1번 그리고 5번은 답에서 제외되겠네요. 니은 고위도 지방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니은이 맞으니 2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디귿, 공기가 희박하다. 기온차가 매우 크다. 공기가 희박하니까 빛을 받으면 온도가 쭉 올라갔겠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지면 온도가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기온의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오로라에 대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대기권의 층상 구조에서 추가 설명을 몇 가지 하고 가면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것들이 뭐가 있었죠? 자,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추가되었었고요. 열권에서는 오로라가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5번 보도록 할게요. 기권을 이루는 각 층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기 기억, 대류권에서는 비, 눈 등의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 게 맞으니 1번, 2번, 4번 중에 정답이 있겠네요. 성층권에서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존재한다. 성층권, 오존층.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니은도 맞았네요. 1번, 4번 중에 답이 있겠습니다. 디귿 중간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죠? 낮아지죠.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리을 열권은 희박하다. 기온차가 매우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장어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그림을 그리시면 되죠. 요렇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륙권과 중간권은 온도가 내려간다. 대류가 일어난다. 대륙권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수증기가 있네. 기상현상, 날씨 변화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수증기 없네. 그러면 기상현상, 날씨 변화 없겠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성층권에서는 뭐죠? 오존층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중간권과 열권에서는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뭐였었죠? 중간권에서는 유성, 별이 흐른다라는 얘기죠. 열권에서는 커튼 모양의 오로라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려웠던 것도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평형 관찰하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금 작게 해서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기억, 실제 자연에서 알루미늄 컵은 지구, 전열기는 태양에 비유할 수 있다. 그렇죠?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1번,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니은,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 어느 정도 지나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전열기에 열을 받으면 온도가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해진다고요. 왜요? 받은 만큼 내보내기 때문이다.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니까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디귿 가볼게요. 알루미늄 컵과 전열기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복사평형에 이루는 온도는 낮아진다. 맞는 설명이죠. 복사평형은 이루어지지만 거리가 멀어진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복사평형이 일어나지만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고요. 거리가 멀어진다면 당연히 온도가 조금 더 낮은 상태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 지구 온난화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기억, 온난화는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맞죠? 온난화, 따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실처럼요. 맞는 설명이니까 1번,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니은,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킨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는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떻죠?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틀린 설명이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었던 그림인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기온을 보았더니 상승하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보통 화석연료나
자동차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따뜻해지는 온난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8번. 자, 어려워하는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쫄지 마시고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이다. 25도 1kg 속에 수증기량이 10g이다. 10g이 현재 있다라는 얘기죠. 이 용기의 상대 습도는 자, 상대 습도 기억나나요? 습도는 습한 정도, 수증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자, 근데 상대 습도는 뭐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꽉 차는 수증기분에 현재 얼마가 있느냐, 그리고 백분율로 표시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준다. 자, 그러면 25도에서 꽉 차는 포화가 되는 양은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러면 20g 분에 현재 얼마가 있답니까? 10g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한다면요, 2가 되겠고요. 다시 나눠주면 얼마가 되죠? 50%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상대 습도는 50%. 바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적절한 답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있을 점은 몇 도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현재 10g이 있습니다. 20g이 있어야 꽉 차는데 현재 10g밖에 없어서 상대 습도가 50%입니다. 근데 기온이 내려가서 몇 도가 되면요? 15도가 되면 꽉 차는 양이 10g입니다. 현재 10g이고요. 이때 온도가 뭐라고요? 있을 점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요. 자, 그래프로 보시면 현재 25도인데 몇 g이 있다고요? 10g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꽉 차는 거는 얼마가 있으면 꽉 찹니까? 20g이 있으면 꽉 차는데 현재 10g밖에 없답니다. 자, 그러면 지겹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온도가 내려가서 곡선과 만나는 어떤 곡선이죠?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종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와서요. 온도가 내려가서 곡선과 만나는 곡선이 뭐라고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잖아요. 만나는 지점에 온도가 뭐라고요? 있을 점이다라는 얘기죠. 현재 10g이 있는데 포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죠? 꽉 차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수증기량과 같은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10이 있으면 꽉 차는데 현재 10이 있으니까 포화, 응결, 구름 한 개 이슬이잖아요. 그때 온도 몇 도죠? 15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날 기온과 붉은색으로 다시 할게요. 습도, 있을 점의 변화이다 라는 얘기죠. 각각 쓰시오. 그리고 가와 나와 반대로 나타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기온이겠죠. 왜냐하면 점심 무렵에 온도가 가장 높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가번은 기온과 반대로 나타나는 습도가 되겠고요. 다번은 하루 중에 거의 변화가 없는 있을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꽉 차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하겠죠. 또 지겹게 그려줍니다. 꽉 차는
수증기의 량,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되겠죠? 기온이 높아지면 꽉 차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 습도는 낮아지겠죠. 왜죠? 상대 습도는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꽉 차는 것분에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얘기고요. 100을 곱해서 나타내 주는데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꽉 차는 것이 증가하니 분모가 커지니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과 습도는 반대로 나타난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기압장치이다. 공기를 압축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빠르게 열었다, 팽창했다라는 얘기네요. 페트병 내부의 변화를 옳게 나타낸 것은 부피는 팽창하겠죠. 뚜껑을 열었으니까요. 팽창하면 기온은요, 하강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뿌옇게 흐려진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옆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이 생긴다.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열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팽창하니 단열 팽창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온이 낮아지면 곡선과 만나네요. 포화 상대 습도 100% 응결 구름 한 개 있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11번 강수 이론을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다. 열대 지방이다. 물방울들이 뭉치면서 합쳐지면서 자, 무슨 이론이죠? 병합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이다. 그리고 나번은 어떤 액체를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가번은 수은을 이용해서 실험을 한 것이고요. 나번은 어떤 액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기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당시 대기압은 1기압보다 작았다. 자, 가그림의 수은을 보니까 몇 cm로 되어 있죠? 76cm입니다. 아니죠, 75cm이네요. 자, 1기압은 얼마죠? 1기압은 수은으로 따지면 76cm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수은이 76보다 작은 75cm이겠네요. 자, 그러면 왼쪽도 어떻게 될까요? 1기압보다 작아야 되겠죠? 작았다라는 기억 설명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 3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가에서 수은이 들어있는 유리관을 똑바로 세우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75cm보다 높아진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죠?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수은 기둥을 기울여도 기둥을 두꺼운 것을 사용하던 얇은 것을 사용하던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니은이 틀렸으니 정답은 바로 1번이 나오겠네요. 디귿도 마저 보신다면 나에서 A의 밀도는 수은보다 크다. 자, 크다 작다가 나오면 뭐라고 하라고요? 부등호 꼭 표시해 주라고요. A의 밀도가 수은보다 크답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수은보다 어떻게 되죠? 높이가 더 높죠? 왜요? 밀도가 작으니까 더 많이 있어야 기압과 평형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밀도가 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겠죠? 작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종이 봉투이다. 그 다음에
한쪽 종이봉투를 적외선 가열 장치로 가열하였다.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 그리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올라가겠죠? 어떻게 되느냐? 가열한 쪽이 상승한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까닭은 뭐죠? 열 받으면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는 팽창하겠죠. 자, 그러면 부피가 팽창한다라는 얘기는 뭐죠? 밀도가 작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으면 상승 기류, 기압이 작아진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해륙풍을 묻고 있네요. 해풍이 불 때 바다와 육지의 기온과 기압을 옳게 비교한 것은, 자, 문장으로 기억하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라고 했죠. 자, 해풍이 분다라는 것은 바다에서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분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니까 온도가 낮아, 무거워,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고요. 육지는 온도가 높아, 밀도가 작아, 가볍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언제일까요? 낮이겠죠? 자, 그러면 기온과 기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은 육지가 높겠죠. 그러면 1번, 2번 중에 답지가 있겠고요. 기압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오니까 바다의 기압이 높겠네요. 또는 공기가 해수면 쪽으로 쌓이니까 여기에는 공기가 많아지겠죠. 고기압. 지표면의 공기가 육지 쪽은 자꾸 상공으로 올라가니까 적어지겠네요. 저기압.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풍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절풍이다. 옳은 것은, 자, 지금 보시면 커다란 대양에서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대양 쪽에는 이렇게 하강 기류가 있어서 공기가 많은 것이겠고요. 대륙 쪽은 상승 기류가 있어서 공기가 적은 거겠죠. 자, 그러면 또 다시 볼게요. 육지 쪽은 잘 안 보이네요. 온도가 높은 것이고요. 대륙 쪽은요. 그리고 대양 쪽은 온도가 낮겠네요. 언제일까요? 해륙풍에서 태양이 있는 낮처럼 여름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이 해양보다 기압이 높다, 크다, 작다 표시하라고요. 대륙이 해양보다 기압이 높다. 아니죠? 반대로 표시했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대양 쪽은 공기가 쌓이니까 고기압, 대륙 쪽은 공기가 상공으로 올라가니까 저기압,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화살표가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으니 불어오는 쪽은 많다, 이쪽은 적다라고 기억하셔도 되겠네요. 어찌되었든 기억은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으니 1, 3, 5는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니은으로 갑니다. 대륙이 해양보다 온도가 높다. 대륙이 높다. 자, 봤죠? 대륙이 기온이 높다. 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주로 겨울철에 부는 바람이다. 겨울철에 언제라고 했었죠? 여름철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틀렸네요. 여름철.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다. 여름철에 영향을 주다는 기호와 성질을 쓰시오. 여름철이라고 하면 기호로는 D가 되겠고요.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질을 쓰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북태평양 기단을 쓰면 안 되고 성질, 고온, 왜죠? 저위도니까요. 다습, 왜죠? 바다에 있으니까 수증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랭전선의 단면을 옳게 나타낸 준 것은, 자, 전선은 뭐라고 했죠? 서로 다른 것의 경계.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면 한랭,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면 온난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니까 어떻게 되죠? 밀도가 커서 파고든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죠? 파고드니까 경사가 급하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온난전선은 뭐죠?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죠. 밀도가 작으니까 파고들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차가운 공기, 기단 위쪽으로 이동한다. 자, 2번은 온난전선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있다.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니 밀도가 커서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면 경사가 급한 전선면 중에서 지표면과 만나는 전선. 차가운 것이니 파란색 날카롭게 표시해 준다. 따뜻한 공기는 떠밀려서 상승한다. 상승, 단열, 팽창, 구름.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 쌓일 적. 구름은 적운형의 구름이 생긴다. 비가 오면 구름 아래에 오죠. 소나기 형태의 비가 온다라는 얘기죠. 좁은 지역, 짧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해 줬죠. 온난전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옆에다 그려보면 자,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가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으니까 차가운 공기를 파고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경사가 완만한 전선면 중에 지표면과 만나는 전선.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네요. 빨간색, 둥글둥글, 온난전선. 자, 상승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니까 구름이 생기겠네요. 옆으로 넓게 퍼져 있는 구름. 운형의 구름이 생긴다. 구름 아래 비가 오겠네요. 넓은 지역, 오랫동안 이슬비 형태로 내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려운 이야기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잘 모르겠다고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압선의 분포이다. 등압선, 등은 뭐죠?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이죠. 기압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이 되겠습니다. 뭐하고 비교하면 좋죠? 등고선이라고 비교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A 지역을 묻고 있네요. A 지역은 기압이 주변보다 낮죠? 저기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기압에서의 바람의 방향과 공기의 연직 운동을 묻고 있습니다. 저기압은 뭐죠? 저기압은 상승 기류, 구름. 그래서 우리는 저기압이면 구름이 끼거나 날이 흐리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엄마가 오늘 저기압입니다. 얼굴이 어떻죠? 검은 빛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승 기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1번, 3번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상승 기류이니까 주변에서 공기가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나가고 있는 5번은 답이 되지 않겠고요.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반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라고 얘기해 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압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상승 기류. 그리고 상승하니까 뭐죠? 구름.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답지에서 한번 우리 고기압을 찾아볼까요? 고기압은 뭐죠? 아래 하자, 내려올 강자, 하강 기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표면에 공기가 많아요. 공기가 많으니까 옆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니, 회전을 하니 이런 식으로요. 나머지는 지워볼까요? 아이고, 다 지워지네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몇 문제 안 남았네요.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우리나라 부근에 온대 저기압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A지역에는 층운형 구름이 나타난다. A지역 뭐죠? 한랭전선이죠. 자, 한랭전선. 차가운 공기가 파고듭니다. 경사가 급하네요. 따뜻한 공기는 떠밀려서 올라가네요. 저군형의 구름이 생긴다. 소나기 좁은 지역. 짧은 시간. 온난전선.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가니 경사가 완만하다. 상승하니 뭐죠? 구름. 층운형의 구름. 넓은 지역. 오랜 시간 동안. 자, 다시 보기로 갑니다. A지역에서는 층운형이다. 층운형이 아니다. 뭐죠? 쌓이네요. 수직으로 발달하는 저군형 구름이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기억이 틀렸으니 2번, 4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니은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 디귿이 맞는지 보면 되겠네요.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B지역은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죠? 디귿. C지역은 여기입니다. C지역에서는 넓은 범위에 걸쳐 약한 비가 내린다. 맞는 얘기죠? 왜죠? 층운형 구름이 생겼으니까요. 자,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우리나라의 어느 계절의 전형적인 일기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등압선 간격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좁죠? 등압선 간격이 좁다. 자, 그리고 서고 동저형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동쪽에 저기압이 있다. 기압이라네요. 등압선 간격이 좁다. 등압선 간격이 좁으니까 어떻게 되죠? 바람이 매우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철일까요? 겨울철의 일기도가 되겠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기억, 북서풍이 강하게 분다. 맞는 설명이죠? 해륙풍, 계절풍 할 때 기억나나요? 북서 계절풍. 자, 기억. 주관식이네요. 니은, 폭설이나 한파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디귿, 한랭 다습한. 한랭은 맞았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다습이 틀렸죠. 건조한 기단에 영향을 받는다. 이 기단이 뭐죠? 시베리아 쪽에 있으니까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날씨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봄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니
날씨의 변화가 많겠죠. 맞는 설명이죠. 자, 여름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남고 북저형. 자, 대한민국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요. 여름철에는 남동 계절풍이 불죠.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죠. 자, 북태평양 기단 위도가 낮으니까 고온이고요. 바다에 있으니까 다습하죠. 자, 그래서 여름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 고온 다습한 날씨가 됩니다. 자, 아래쪽에 남쪽 지역에 고기압이 있으니까 남쪽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태풍은 주로 여름철에 영향을 준다. 맞는 설명이죠. 황사는 주로 가을철이다. 가을철이 아니다. 언제죠? 봄철에 영향을 주죠. 최근에 우리가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황사에 많이 어려워했었죠. 자, 겨울 시베리아 계단의 영향으로 한랭 건조하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분씩 한다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할 때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여러분이 듣기에도 불편했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하니까 조금 익숙한 것 같고 시간도 좀 적게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가 계속 풀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